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깊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테크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에게 관심사지만 특히 정년을 앞둔 중년 이후 세대에겐 더욱 절실할 텐데요. 하지만 꽃중년이라고 불리는 40, 50대 세대는 시니어라고 불리길 거부하는 세대이고 새로운 50대, 60대를 만들어나갈 후기 청년이라도 하죠. 이 후기 청년을 위한 경제적 대비책,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후기 청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세대라서 네. 조금 머쓱하긴 합니다. 네, 뭐 예. 저도 비슷한 세대라. 그렇죠. 네, 네. 120세 시대라고 하죠. 기대의 수명 늘어나면서 청년기도 늘어나고 네네. 중장년기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인구 분포에서 제일 많이 인구를 차지하는 게 이 40대, 50대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저희 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우리나라도 거죠. 그렇고 네. 청년보다 성숙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청년처럼 젊게 사는 분도 많고 그렇죠.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현상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포인트도 짚어봐야 되는데 네, 네. 박사님 저서에서 이번에 제가 읽어보니까 예, 예. 그런 점이 잘 나와 있었어요. 네, 네. 예. 뭐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분포에서 가장 많고 또 사실 이 세대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뭐 자라나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전환점들, 뭐 민주화 이후라든지 네. IMF 이후라든지 뭐 이런 역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전환점 이후에 첫 경험들을 한 세대가 그렇죠. 4050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낀 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인구도 가장 많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현 세대 중에서 사실 경제적인 규모들도 굉장히 이제 큰 세대죠. 예.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100세, 120세에 살면서 사실 기존에는 뭐 40대, 50대 되면 사실 은퇴를 앞두게 되고 그렇죠. 그럼 40대, 5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이 정리, 뭐 마감, 이제 뭐 좀 이런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좀 쉬자.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는 120세 시대가 되면 사실 100세 시대만 돼도 40대, 50대는 50년, 60년이 더 남은 거고요. 그렇죠. 120세로 가면 뭐 70년, 80년이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리라든지 은퇴, 뭐 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전혀 안 어울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들이 뭐 지금까지는 조금 더 어느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갖고 올라왔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전환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처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어떤 성장의 한계라든지 또 이 세대가 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좀 늘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대보다 더 많은 삶이 남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아실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위기, 과거 세대들이 겪지 않았던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X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70년생 전후로 해서. 그렇죠. 예, 이게 중장년으로 편입되면서 네네. 이제 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기 청년으로 제가 후기 청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생애 주기. 사실 후기 청년 지금 이 X세대들이 계속 처음 문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제일 그 첫 시도를 하는 세대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상하게도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계속 가지고 가죠. 예, 이 미래도 새로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청년 세대에 대한 특징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X세대라고도 따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베이비 부모를 보면 2차 부모 세대의 또 후반기하고 또 이렇게 겹치기도 하거든요. 겹치죠. 예, 예. 그래서 이 세대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뭐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뭐 그것과 연관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자기의 개성을 막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양성도 늘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기의 개성을 막 표현하는 세대들을 우리 MZ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 X 세대가 그런 나라는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세대인 거죠. 저도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향유는 MZ 세대들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고 물꼬를 열어주고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어떤 그 문화 콘텐츠들도 사실 MZ 세대는 소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역할들은 사실 X 세대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요새 뭐 예를 들면 워라벨이라든지 혹은 자유여행이라든지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막 어딘가를 찾아가고 경험하고 어떤 뭐 경험적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만들고 열고 있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X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특별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과 현실이 또 깨졌지 않습니까? 경계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 단계인데 X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도 또 디지털도 경험하고 그렇죠. 또 이런 어떤 두 개가 또 경계가 깨져서 머지되는 또 이런 것도 또 경험하는 그런 어떤 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의 어떤 수혜자들, 그걸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이 MZ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걸 창시하고 열고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가 이 X세대가 아닐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서도 미래에 나타날 어떤 새로운 어떤 뭐 그게 기회든 위기든 그런 부분들을 또 열고 첫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가장 먼저 겪어야 될 세대가 아마 이 세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통 X세대들이 네네. 그때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현상들을 많이 맞닥뜨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음악을 집에서 이제 옛날에 구형 턴테이블을 전축으로 듣다가 워크맨을 사용하기 시작한 네네네. 것도 우리 이 X세대고 네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적 마케팅에 제일 처음 타겟이 됐었어요, 사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나오면 제가 나이키를 제일 처음 신는 세대다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이게 타겟이 되는 그렇죠. 세대였고 뭐 지나면서 계속 신문물을 계속 여러 건 얼리 어답터는 사실 X세대들이 많이 계속 그렇죠. 하는 그런 네네. 방금 설명해 주신데 그런 세대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이 X세대인 저희들이 이제 또 맞닥뜨리게 돼서 여기서 네. 이제 계획을 잡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이제 은퇴 연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세대들이 이제 은퇴기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60세 보통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지나면서 어떤 경제적인 대비라든가 네네.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X세대들의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은퇴 전략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일단 저서에는 많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좀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 X세대 혹은 40, 50 세대들이 직면한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위기적 측면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6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생애 전체 주기에서 소득의 어떤 정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득이 정점에 오른 네. 그 나이가 사실 41세까지 앞당겨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빨리 당겨진 건데요. 왜냐하면 2003년에 소득의 정점이 51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소득의 예. 정점이 10년 정도 앞당겨졌죠. 당겨진 거네요. 그래서 지금 40, 50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소득의 정점에 위치해 있거나 정점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상황에 좀 처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최초인데 현존하는 세대 중에서 뭐 아니면 뭐 한반도 역사로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초로 세 세대나 혹은 최악의 경우 네 세대까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세대가 있고요, 자신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가 있고, 예. 혹은 여기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손주 세대들도 올라오면 왜냐하면 100세, 120세 시대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또 돌봄을 또 가져야 되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대들의 어떤 은퇴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일을 하는 측면에서 내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많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짧아지고 대신
제가 이제 파편 노동이라고 하는데 계속 쪼개진 노동들을 연달아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제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퇴 연금도 굉장히 국민연금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4050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은퇴를 하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좋을 때 순자산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연금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 4050 세대는 100세 120세를 살다 보니까 순자산 고갈하고 연금 고갈이라는 두 개의 위기에 맞아요. 예,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직면하고도 3, 40년을 살아야 되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측면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은 뭐 일도 그렇고 또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새로운 어떤 대비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일이라는 측면과 또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제시를 했던 거죠. 제가 박사님의 이 책을 대신 좀 자랑을 해드리면 이 책이 네. 바로 이 신간서적인데 여기를 보니까 저는 이 책을 다 읽고서 이제 딱 덮고 나서 키워드 한 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복리라는 말을 적고 네네네. 예, 복리의 기적. 네네. 연복리 8%에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면 시간과 복리의 힘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네네.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특히 현 시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의 주가, 네네. 주식시장, 또 장기 국채 이것이 솔루션이 될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 네네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050 세대가 앞으로 뭐 60년, 70년, 80년을 이러한 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돌파를 하려면 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거니까 돈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은퇴 이후에 1, 20년 살 때는 사실은 내가 순자산을 가지고 잘 쓰고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은퇴 이후에도 60년, 70년, 80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냉정하게 계산을 하면 소득은 줄고 순자산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라는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이 아닌 금융과 관련된 투자를 도외시하고는 절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투자하는 방식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뭐 단기 투자라든지 혹은 투자 시장에서 큰 돈을 막 벌려고 한 짧은 기간에 이런 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있는 자산들을 많이 잃게 되죠. 그래서 맞아요.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바뀌는 건 뭐냐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S&P 500과 국채를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안전하게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제가 이제 그걸 금융연금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걸 잘 뭐 연복리 8% 혹은 책에서 한 14%를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그걸 잘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은퇴 이후에 꾸준히 국민연금처럼 금융연금을 받는 어떤 효과를 늘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가장 예측 가능한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전 세계에서 1등 경제 국가의 인덱스 그리고 그 국가가 발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국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S&P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하면 대략으로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하면 현재로서 뭐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 동안 연복리 8%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냈거든요. 아, 그래서 8%군요. 그렇죠.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 한 50년 주면 9%나 10%가 되고 그런데 긴축 기간에 국채 미국 국채를 조금 포트폴리오를 하면 대략 한 12에서 14%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계산해 드렸는데 플러스 알파 그거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 그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20년 동안 8%에다가 그대로 놔두면 21년째부터 매월 300만 원씩 네, 금융연금의 효과를 꺼낼 수 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평생 20년, 30년 갈 수 있죠. 이거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네. 안정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1%가 올라갈 때마다 100만 원씩 더 금융연금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적이고 좀 지혜 있는 준비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의 대비책이 직접적으로 이제 달러 정확하게 하면 달러 표시 대표 자산들에 그렇죠. 대해서 네. 투자를 해두면 특히 이제 S&P 500하고 그렇죠. 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뭐 이거는 꼭 제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 동일하게 얘기하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여기에다가 저는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산업 트렌드. 네네. 어떤 이게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산업 트렌드가 이제까지 많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박사님 저서 책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아실현하고 맞닿아 있는 도구를 가장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AI 분야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4050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금융연금이다라고 했다면 일의 측면에서도 일의 측면에서. 그렇죠.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자아실현 이러면 혹은 자기개발 이러면 보통은 이제 이 키워드들은 2030 세대 정도의 젊었을 때 내가 자아실현을 하고 젊었을 때 자기 개발을 해서 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했는데 사실은 100세 120세 시대가 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자면 4050 세대가 사회에서 실질적 은퇴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꼭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들이 이제 다시 자아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미래 준비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이 자아실현을 돕는 그런 어떤 강력한 도구가 지금 새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로봇의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미래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노동을 하거나 뭐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에는 사실은 인간은 생물학적인 역량 혹은 지적 역량을 계속 개발하면서 거기에 맞닥뜨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4050 세대가 사실 100세 120세를 살아도 어쩌든지 간에 생물학적으로 점점점 약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뇌 기능도 그렇고 생물학적인 몸의 기능도. 그런데 이것을 보조해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저는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입는 로봇이 지금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는 로봇을 입으면 근력이 한 30% 40%를 증강하거든요. 그래서 60세 70세라도 등산도 거뜬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입는 로봇은 4050 세대가 앞으로 더 자아실현을 잘할 수가 있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내 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면 인공지능은 역시 제가 이제 외장뇌라고 하는데 제2의 뇌라고 하는데 혹은 입는 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일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미래 개척하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늙음, 네네. 그다음에 뭐 수명,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바뀌다 보니까 네네네. 당연히 다른 것들도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네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따져볼 게 많아요, 사실.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어떤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간과 복리의 힘도 말씀하셨고, 자아실현의 영역도 말씀하셨고. 네네. 근데 자아실현의 영역에서도 역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같은 논리가 저는 적용된다. 그렇죠. 그죠? 네,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네네.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물론 이 책을 보시면 뭐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 힌트를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갈 인생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조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쩌면 거꾸로 보면 좀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네. 특히 4050 세대들은 이 4050 세대가 처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과거의 어떤 그 미래 준비 혹은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진 관념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미래는 제가 뭐 여기서 미래 준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미래는 사실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미래에 대해서 할 때는 그다음 이런 대응할 때는 우리가 좀 미래에 좀 관심을 좀 지극히 가져야 된다. 특히 변화되는 경제적으로 변화되는 상황, 기술적으로 변화되는 상황, 혹은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제가 이 책에서 제안한 몇 가지 뭐 금융연금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노동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자아실현 특별히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부분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남은 70년, 8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제가 조금 권해드리는 그러한 어떤 조언들입니다. 새로운 해법들의 시작 2050 대담한 준비 최윤식 박사님하고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유치하지만 X세대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과 함께 2050 대담한 준비 저서 내용과 우리 돈의 영역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